08번 좌표 평면과 그래프 A단계 기본 다잡기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순서쌍과 좌표 평면 그랬죠.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일단은 좌표 평면을 배우기 전에 수직선을 봅시다. 좌우로 뻗어나가는 직선에 수를 대응시키는 게 수직선입니다.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양수, 0을 기점으로 왼쪽은 음수, 이런 식으로 하죠. 0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점 P의 좌표를 만약에 5였다 그러면 P 가로 열고 닫고 5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좌표,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를 좌표로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기호로 P 가로 열고 닫고 A라고 표현합니다. 원점 같은 경우는 좌표가 0인 점, 그래서 좌표 0인 점 원점 5를 라지오라고 쓰고 거기에 0 가로 열고 닫고 0을 쓰면 되겠죠. 순서쌍,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낸 쌍인데요. 괄호 열고 닫고 어떤 수, 어떤 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 좌표 평면 보면 순서쌍 표현 방식이 좌표 평면에 필요한데요. 이제 좌표 평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수직선을, 그러니까 수직선 하나 반직선을 긋고 그리고 반직선을 긋습니다. 증가하는 방향이 이 화살표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이걸 X축이라 하고 Y축이라 해서 이 점을 원점 O라고 얘기합니다. 좌표축이라 했고요. X축, Y축이라 했죠. 이 모든 것이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X축 가로의 수직선 그리고 Y축 세로의 수직선, 이것을 좌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좌표 평면은 두 좌표측이 그려진 이 전체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원점은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라고 하는데요. 이 O를 순서쌍 표현 방식으로 보면 0,0으로 표현하면 되고, 이것은 양, 이것은 이것은 Y가 양, 이것은 Y가 음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화살표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그러는데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대해 각각 수선을 그어 수직인 선분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점, 이것을 수선의 발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요. 그랬을 때 그 점을 각각 A, B, 그 수를 각각 A, B를 한다면 이 P라는 이 위치는 P 가로 열고 닫고 A, B로 표현합니다. 약속 받아들이면 되겠죠. 좌표 평면의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P라 한다면 P 1,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Q라 한다면 마이너스 1,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였어요. 이걸 R이라 한다면 마이너스 1, 이것도 아래로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이만큼 왔으니까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가 만약에 두 칸, 여기 한 칸이었다면 오른쪽으로 두 칸, 2, 아래로 한 칸, 마이너스 1, 이것을 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의 점을 표현하는 방식, 순서쌍으로 표현합니다. X 먼저, Y 나중에 쓰는 방식이에요. A 단계에서 연습도 하겠습니다. 4분면 4번 잘랐다. 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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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1 4분면, 이 제 붙여야 됩니다. 제2 4분면, 제3 4분면, 제4 4분면,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1 4분면에 있는 좌표는 양수가 되고, 제2 4분면의 좌표는 음수, 양수가 되고, 제3 4분면에 있는 좌표는 음수, 음수가 되고, 제4 4분면의 좌표는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외우는 필요가 없이 이해해서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A, B와 대칭인 점의 좌표 한번 볼까요? A, B가 여기 있다 치면 X축에 대한 대칭하면 위아래가 바뀌죠? 그러면 A는 가만히 있고 B의 부호만 바뀌겠습니다. Y축에 대한 대칭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거, 그러면 여기는 좌우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 위아래는 안 바뀌니까 B라고 하겠죠. 원점 대칭하는 요 점은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뀝니다. 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프 변수 x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이것을 변수라는데,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에 의해 두 양 사이의 증가와 감소 등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두 양 사이의 변화의 빠르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자, 한번 A 단계 보면서 다지기 들어갑시다.
1085번 보시면 다음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A -5, B는 -2에서 3칸 중에 2칸, 3칸 중에 2칸 더 같죠?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3, 6, 8이 되겠습니다. C 1이고요. D는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A -3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A 2분의 3 그러면 1과 2분의 1이죠. 1에서 2 사이에 반 뚝 잘라서 여기가 B가 됩니다. C는 0, D는 -3분의 3, -1과 3분의 1이니까 -1을 기점으로 3분의 1 두 번 잘라서 3칸을 만든 후 첫 번째 칸 여기가 바로 -3분의 1 D가 되겠습니다. -1과 3분의 1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1087, 1088 A, B, C, D, E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세요. 연습해 보는 겁니다. 거꾸로 한 칸, -1, 위로 3칸, -1,3이 A 좌표예요. B는 뒤로 2칸, 아래로 2칸, -2, -2입니다. C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2, -3이고요. D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3칸, 위아래로 간 거 없죠? 0입니다. 3,0이고요. E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1,2가 되겠습니다. 자, 1088번 찍어보는 거죠. 연습 계속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들이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1,2, -1,2 여기 이게 A가 됩니다. 3,3, 3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3 크로스 여기 B가 되는 거죠. C 3, -2, 3, 하나 둘 아래로 밑에 아래로 2칸, 3, -2 뭐 C가 되는 거죠.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는데요. C가 여기 있습니다. D는 0, -3 오른쪽 왼쪽 간 거 없죠. 아래로만 하나 둘 세 칸 같습니다. 이것이 D가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다음 점은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 것인지 구하시오. 양, 양 제2사분면입니다. 양이죠. 양 제1사분면이죠. 음이죠. 제3사분면입니다. 양, 제4사분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점이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 구했는데요. 참고로 이 축선상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1093번 보세요. A가 0이고 B가 음일 때 다음은 어느 사분면에 있냐? 양, 음인 거죠. 양, 제4사분면이죠. 자, 이거 양이죠. 양 제2사분면입니다. A가 양수였죠. 그러면 음이죠. 제3사분면이죠. 자, 그리고 양이죠. B가 음이었으니까 마이너스면 양입니다. 양, 제1사분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에서 푸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1097부터 99자 -2,3 하나 둘 셋 3 요 점이 -2,3인데 X축에 대해 대칭인 점 이게 X축이죠. 접어서 포개어진다 요 점이죠. 그러면 X축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Y가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래서 -2, -3이라고 하면 됩니다. Y축 대칭 위는 변함이 없는데 즉 Y좌표는 변함인데 좌우가 바뀌었죠. 2,3이 됩니다. 원점 대칭은 두 개 부호가 다 바뀌겠죠. 2, -3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지울게요. 자, 그래프는 이제 재밌게 이 말의 뜻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주는 집에서 출발하여 2km 떨어진 학교까지 갔다.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 이 가로축에는 분이 있고요. 세로축에는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킬로미터로 잡혔네요. 그러진 거리를 y 킬로미터 할 때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보면 5분까지는 계속 그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이 킬로미터가 변함이 없으니까 멈췄나 봐요. 휴식을 취했나 봅니다. 10분부터 25분까지는 또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현주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2km 떨어진 학교니까 25분 걸렸습니다. 출발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 여기 20분이 지났을 때 현주가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1.5km가 되겠죠. 도중에 몇 분 동안 멈추어 있었는지 구하시오. 여기 5분 동안 거리 변화가 없었죠. 5분 동안 멈추어 있었고요. 그 시간은 출발한 지 5분 후부터 1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재밌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다음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고르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이동한 시간 x에 따른 남은 연료의 양, 연료가 얼마큼 있었을 건데 점점점 줄어들겠죠. 남은 것은. 그럼 나중에는 0에 가까워지는데 연료가 이렇게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한번 채운 연료는 중간에 넣지 않는 이상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자전거를 탄 시간 x에 따른 소모되는 열량, 자전거를 계속 타면 열량은 계속 소모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을 것 같고요. 건물 옥상에서 공을 수직으로 던져 올릴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던져 올렸을 때 경과 시간 x, 시간은 흘러가는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높아졌다가 다시 어느 순간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상식선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지울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대단원 4단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함수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이해하시고 B단계에서 봅시다.